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주식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해외 주식 한번 다뤄봤었죠. 월트 디즈니.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식을 시리즈로 한번 제가 다뤄보려고 했었거든요. 오늘은 또 국내 주식, 구독자분들께서 좀 SK 머티리얼즈 제 첫 영상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국내 대표 산업이고 해서 요즘에 또 정부가 소부장 산업을 많이 육성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올해 2020년에는 많은 반도체 산업에서 많은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5G가 이제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북미권에서도 5G 서비스가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한번 보면은 빛 그로스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파워가 세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예상한 걸로 보면은 빛 그로스는 이제 비트가 이제 최소 단위잖아요. 이제 컴퓨터 그쪽 분야에서.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 이제 뭐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추산해 볼 때, 이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성장이 될 거냐, 뭐 용량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장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빅그로스 기준으로 D램은 한 10% 중반대 성장을 예상하고요. 낸드는 20% 중반을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오인은 하실 수 있는데 반도체는 과거에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던 산업이에요. 그래서 한때 거의 90%에 육박하는 빅그로스가 나왔던 시절도 있었어요. 거의 2배죠, 전년도에. 근데 말도 안 되는 빅그로스죠. 어찌 보면 성장률이죠. 이게 왜냐면 과거에 10여 년 전만 해도 반도체는 치킨 게임이 적용되는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고 해도 계속 반도체를 찍어내면서 서로 이기려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임이 시작됐던 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최종 승자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업체만 남아서 이제는 빅그로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생산량을 오히려 조정해서 가격을 너무 지나치게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쨌든 빅크로스에 대한 이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그래서 이 빅크로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공급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 증가율이 그러면 크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 좋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죠. 공급 증가율이 이제 낮아진다는 거는 반도체 그 세 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는 내 이익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을. 그러면은 전년도에 한번 실적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안 좋았어요. 전전년 대비해서. 근데 10여 년 전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실적이에요. 그것도. 반도체 부분이 많이 이익이 나올 때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 제조업체로서는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마진을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급 증가율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 대비해서는 이미 절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 수치 이상으로 너무 급성장하면, 공급 증가율이 급성장해 버리면 오히려 재고가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메모리를
그때그때 수요를 하지 않겠죠. 기다리면 더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거 대비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보면은 SK 머티리얼즈는 왜 지금 괜찮냐, 빅그로스도 뭐 떨어지는데 방금 그건 설명드렸죠. 그 지금 현 상태에서 절대 공급량은 늘어났고, 그렇지만 지금 D램, 이미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가격이 반등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개별 이슈는 있었어요. 뭐 도시바의 생산 공장이 뭐 이제 뭐 그쪽이 이제 화재가 났다든지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는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뭐 전 세계 수요량의 한 1% 정도, 공급량 1%,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낸드 플래시는 지금 스마트폰이 올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년도에는 5G 스마트폰 생산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2억 대 이상의 생산량을 출하량이 기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낸드 기본 용량이 지금 상당히 높은 용량이 채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차기 이제 5G 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테라까지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1테라가 적용이 되면 기존 우리가 쓰던 용량에 거의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32기가 수준이었어요. 거의 한 4, 5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1테라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낸드 용량은 이미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낸드는 그러면 총량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Q도 좋아지고 지금 P도 반등하고 있잖아요.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낸드 시장은 좋을 걸로 보고, 그리고 D램 한번 봐야죠. D램도 이제 그동안 모바일 D램이 죽을 썼죠. 몇 년 동안 이제 휴대폰 출하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제 소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의 속도도 빨라야 되니까 휴대폰을 교체하면 확실히 다른 속도감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D램의 기본 채택 용량조차도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낸드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 채택 용량이 거의 4, 5년 전만 해도 거의 2메가, 4메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PC하고 마찬가지인 5G 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용량이 거의 한 12메가, 16메가 이 정도 될 거예요. 나중에는 잘못 말했습니다. 12기가, 16기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는 갈수록 용량은 늘어날 거고,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DDR5도 나온다고 하죠. DDR5는 이제 속도가 상당히 더 빨라지는 거예요. 기존 DDR4보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시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이 축소되는 쪽을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어떤 산업이건. 그래서 지금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 좀 연세가 있으셨던 분은 옛날 향수로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물론 사이클 산업을 잘만 저점에 사면은 좋은 그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 그 산업은 오히려 적자가 날 때, 진짜 남들 다 망가질 때,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이 끝날 때 투자를 해야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근데 일반 투자자가 그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를 알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를 만약에 사이클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 10여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10여 년이 기다려도 그 기업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철강, 조선 이런 굴뚝산업 그런 쪽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런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게, 산업 규모도 점점점 시장 규모도 커지는 이런 반도체 산업에, 꼭 메모리 산업이 아니더라도 비메모리더라도 해외에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비메모리 없다고 그 기업 비메모리 없다고 그냥 낙담하지 마시고
해외도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투자해 봅시다. 그래서 각설하고 SK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본다면 지금 SK 머티리얼즈는 상당히 갈까? 주가가 갈까 말까? 여기서 저물까? 여기서 지금 혼동하는 것 같아요. 주가를 보면은. 근데 우리가 또 주가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지금 유튜버로서 지금 가격만으로 판단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가치상으로, 그러니까 기업 가치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4분기 실적 나오면 영업이익이 한 2,2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게 과연 비쌀까 쌀까를 보면은 그걸 이제 시가총액 대비 이게 싼가 비싼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근데 SK 머티리얼즈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1조 6천억, 뭐 제가 저번에 찍었을 때 뭐 한 1조 7천억 뭐 이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가총액은 조금 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는 거예요. 영업이익 2,200억 나는 회사는 크게 막 저성장인 사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한 8배에서 10배 정도의 평가를 보통 나중에 받거든요. 추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막 폭락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시장이 완전히 그리고 시장 규모가 향후에 막 엄청나게 축소되는 산업이 아닌 이상은 노멀한 산업이더라도 8배 이상의 가치는 받아요. 주식시장이 괜찮다면.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저는 앞으로 그렇게 폭락장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SK 머티리얼즈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게 왜 좋다는 거냐. 영업이익 2,200억이면 한 제가 보기에는 최소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한 30%에서 최소 30% 이상은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30%, 근데 여러분 30% 수익률, 운에 맡겨서 30% 수익률을 30% 수익률 올리는 것과 어떤 확실한 계산하에 확률이 90% 이상의 30%를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저는 SK 머티리얼즈를 투자하면서 30% 이상의 수익률은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을 이제 90%의 확률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이제 투자 기간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투자 아닌가요? 물론 제가 나중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투자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90% 이상의 확률로 저는 한 내년 초쯤이면 이게 30% 정도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근데 저는 이미 마이너스 한 10% 정도 찍었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사면은 더 좋은 거죠. 물론 분할 매수로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미 더 비싼 가격에 샀잖아요. 더 싼 가격에 사시면 좋죠,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30% 수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더 할 얘기가 있냐면, SK 머티리얼즈, 지금, 뭐가 주력 상품이냐. 그래서 메모리 시장에 이제 관련된 산업은 알겠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한번 더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좀 시간이 길어져서, NF3가 이제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를 차지해요. NF3가 뭐냐면, 반도체는 무조건 가스가 이제 제조 과정에서 가스가 들어가요. 가스가 무슨 LCD도 가스가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사람이 뭐 닦을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고 모든 거를
어떤 이온 반응에 의해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NF3는 이제 세정에 필요한 가스예요. 반도체를 이제 제조를 하다 보면 웨이퍼나 이런 거에 이제 그 회로를 그리거나 이러면서 찌꺼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뭐 자동차 세차하려고 그래도 뭐 우리가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 하려고 그래도 뭘 씻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거 세정제예요. 세정제가 그냥 어렵게 NF3 가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스 이제 세정제, 세정제. 퐁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퐁퐁.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온화 반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쓰는 가스가 이제 NF3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생산을 한다는 이제 불화수소는 뭐냐? 그거는 더 센 가스, 세정 수준이 아니라 깎아버려요. 식가가스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에칭가스라고 그래요. 애칭이 이제 깎다라는 뜻이거든요. 뉴스에 많이 보시면 애칭이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양산화를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양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성장 산업이죠. 그것까지 이제 장착을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 NF3 가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가격이 하락해서 그 SK 머티리얼즈 전망을 좀 실적 전망 안 좋게 예상하는 1분기 안 좋게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잘못된 예측 아니냐. 그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보고서나 이런 실적 예측을 볼 때는 향후 추세가 어떨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 분기만 안 좋다, 좋다 해가지고 주가에 영향이 끼치냐 아니냐 이걸 볼 게 아니라 긴 시각에서 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1년 이상을 투자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도 1분기는 일시적으로 안 좋다. 왜 그러냐면 NF3가 메모리 반도체 세정 가스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LCD 쪽에도 쓰여요. LCD도 웨이퍼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의 두 거장들이죠. 맏형들이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건비나 어떤 산업 구조상 LCD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이제 OLED가 주력이 될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렇게 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OLED로 된 제품들을 살 수가 없어요. 소득 수준상. 그래서 중국은 LCD를 열심히 찍어내고 있고 우리가 했던 LCD를 이제 싼 가격에 열심히 찍어내고 있고 그 LCD는 그런 국가들의 이제 좀 저소득,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낮은 사람들에게 팔 목적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제 마켓을 잡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제 LG나 삼성이나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어떤 이제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에 있는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제품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OLED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이제 잠깐 이제 과도기로 QD-LED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OLED는 너무 비싸서 팔 수가 없으니까 대면적은. 근데 그 삼성은 중소형 OLED 강자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어렵고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으시겠지만 좀 들으셔야 돼요. LCD를 다 공정을 OLED로 전환하는 단계예요, 지금.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금 LCD에 팔아먹었던 NF3 가스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수요량이. 그래서 NF3 뭐 가스도 이제 가격도 좀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NF3 가스 이제 판매량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애널리스트의 이제 논지는 그건 거죠. 자세히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보고 또 SK 머티리얼즈가 안 좋아지네.
아, 저 사람, 저 이제 뭐 황금손 잘못 예측했네. 아, 망했다, 저 사람. 아, 이제 마이너스 10% 나왔는데 이제 작살나겠네, 주가. 이게 아니라, 아, 저 작살나도 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논점이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는 이제 OLED로 공정이 전환되는 단계까지만 그 기존의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요 고객사거든요. 그 업체의 NF3 가스 판매량이 줄어들겠지만 삼성도 이제 중소형 OLED를 이제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거에 이제 다시 NF3 가스 또 들어가고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OLED TV가 이제 좀 팔리기 시작하면 또 그쪽도 많이 들어갈 거고 NF3 가스가. 그래서 지금 단발적으로 현재 이슈 사항만 보지 마시고 향후에 그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작년에 2200억 영업이익이 SK 머티리얼즈가 2200억 영업이익이었지만 이게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에는 물론 이제 어떤 LCD 라인이 없어지면서 그런 조정 효과가 있겠지만 저는 최소 그래도 2,300억에서 2,400억 영업이익으로 조금 그래도 1, 200억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같은 저성장 시기에 왜 IT 업종들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오늘자 보면은 삼성 SDI하고 삼성 전기 이 회사들 보면은 뭔가 느끼시는 바 없나요? 삼성전자만 날아간 게 아니에요. 삼성 SDI는 거의 저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이게 뭐 테슬라 효과라고 뭐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저성장 상황이죠. 어찌 보면 조금이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과감하게 프리미엄을 준다 이거죠. 지금 SK 머티리얼즈도 IT 업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올해 실적이 전년도에 2조 9, 영업이익이 한 3조 원도 안 돼요. 한 3조 원 정도 예상하죠. 이제 거의 3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 그 전전년도에 28년에 20조를 올렸어요. 영업이익을. 몇 분의 1 토막 났죠. 근데 올해 다시 한 7, 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날 걸로 예상이 돼요. 급반등하죠, 실적이.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IT밖에 고성장을 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IT 산업밖에, 반도체, 특히 반도체, 소프트웨어랑 반도체만 지금 엄청나게 고성장을 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효율성을 원하고, 이게 뭐,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기업들도 효율성을 원하기 때문에 IT 환경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너무 삶이 힘들고, 소비도 하기도 힘들고, 근로소득도 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IT 환경에 의존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않고 싼 비용으로 소비를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컨텐츠도 밖에 영화 극장 좀 덜 가고 집에서 싸게 영화 보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왜냐면 10,000원이면은 VOD 비용 10,000원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만 비싼 게 아니에요. 가족 3명이서 같이 보면 뭐 친구랑 같이 보면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니죠. 따져보면. 갈수록 효율화를 추구하는 이런 트렌드가 생기는 거예요. 저성장 환경에서.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올해 결론적으로 그런 산업 환경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2,300억, 2,400억 정도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고, 거기서 한 10배, 10배만 쳐줘도 한 2조 원은 무난히 넘는다. 지금 1조 6천원 뭐 이러는데 충분히 30% 이상의 수익은 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해버리니까 좀 잘못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사는 거죠. 지금 철강, 조선 이런 거 사시지 마세요. 만약에 오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도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면 살짝 튀어오르는 거 있죠. 그냥 고무공 던졌는데 그 수준이에요. 그거 그렇게 불확실한 확률에 베팅하기보다는 SK 머티리얼즈 아니더라도 반도체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이쪽 분야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SK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제 좀 말이 길었는데
조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고 그러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조금 목소리를 높여봤습니다. 언짢으셨다면은 죄송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